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수학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6.0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학교사, 끈기, 수학논술, 학습 플랜 수립입니다. 희망대학은 인하대 수학교육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충남대 수학교육과 프리즘 인재 전형, 공주대 수학교육과 지역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수학교사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수학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가장 어려워했었는데 쉽게 가르쳐주는 수학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상담은 유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성호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수학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끈기와 집중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한 가지를 시작을 하면은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유성호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동일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50대 50. 오늘은 두 학생 모두 50대 50이네요. 그러네요. 예, 평가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첫 번째 학생도 그랬지만은 우리 학생도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습니다. 네. 결국은 정시형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니까 6월보다도 9월 성적이 더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보다도 모의고사 성적을 잘 관리하는 학생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학 교과 성적도 좋고 그리고 모의고사 수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일지망에서 인하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논술로 도전한다라고 썼는데 괜찮습니다. 이 학생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학생 성격이 우리 학생이 한 가지에 끈기 있게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도 2지망, 3지망에 썼고 1지망은 논술 전형도 써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와 정시 경쟁력으로 볼 때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중심으로 정시를 준비하면서 수시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니까요. 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50대 50으로 봤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으로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정시형 학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1순위를 정시 전형으로 할까 했지만은 결국은 수시에 모집 인원이 많고 네. 또 수시를 보고 정시로 가야 되니까 저는 1순위를 수시에 논술 전형으로 삼았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 수학 교과 성적도 좋고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학을 좋아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에 꽂히면은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수학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논술 전형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순위를 논술 전형으로 삼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2순위, 3순위도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2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 등으로 봤었을 때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 수학하고 또 과학 성적이 6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에 3등급, 2등급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학까지 아울러서 성적이 올라가면서 정시 준비를 해 나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달에 아마 2학년 학생들이 전국 모두가 다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 가성적을 조금 올리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 전형을 2순위로 꼽았습니다. 3순위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피해서 오히려 적성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이라든가 비교과를 준비한 거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좋습니다. 이 적성 전형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수시에 논술을 준비하다가 조금 버겁다, 힘들다 싶으면은 네. 적성 전형을 가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수학 교육학과와 적성 전형을 치르는 대학이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수학과를 지망을 해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지망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3순위로서 적성 전형을 골랐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6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 성적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9월달 성적을 좀 보면은요. 국어를 5등급 받았고요. 수학은 3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인 물리 4등급, 화학 3등급을 받고 절대 평가인 영어는 6등급, 한국사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6월과 9월을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그냥 5등급을 유지했지만은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랐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영어는 그대로 6등급을 그냥 유지했고요. 탐구 영역에서 화면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6등급을 받았던 등급을 4등급과 3등급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번엔 이치우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앞서 우리 유성호 선생님께서 수학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네. 수학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법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수학을 사실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인데 그러니까요. 이 학생이 수학을 즐겨하는 수학도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성적을 보면 이제 뭐 1, 2등급 또는 뭐 만점 뭐 여기까지는 조금 더 아직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수학의 실력을 조금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단원별로나 또 앞으로 이제 2학년, 2학기, 뭐 3학년 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 또 다른 과목이나 단원들에서는 또 이제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이 좀 위계 학습이라면은 기본 기초부터 조금 더 탄탄히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예, 남아 있는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채워 나간다면은 뭐 사실 수능이나 또는 내신에서도 이제 실수하지 않는 전략들을 조금 더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 기초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수학의 공부 과정들을 더 마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기본부터 다지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수학 성적이 교과 성적도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데 수학이 4.6등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5.8등급, 영어가 이제 6등급 후반대, 국어가 7등급. 그래서 평균이 6.03등급입니다. 네. 분포 성적 변화 추이를 보면은요, 우리 학생이 국어가 6등급 됐다가 8등급 됐다가 7등급으로 올렸고요. 수학은 5등급 받았다 4등급으로 올라갔고 영어는 7등급, 6등급, 7등급 정도에서 이렇게 묶여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학년 1학기에서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변화 추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학생부 교과전형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 싶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 어느 정도 미련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수학교육과가 아닌 일반학과라든가 혹은 대학을 바꿀 경우에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수학교육과를 놓고 봤었을 때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교과 혹은 비교과를 갖다가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네. 논술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우리 선생님이 종합 전형은 준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시긴 했지만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성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독서활동이고 비는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예, 역시 2학년 1학기까지 생활기록부 아직 네. 완성이 안 된 것이라서 아직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네네. 좀 평가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만약에 수학교육과를 놓고 일반학과를 지원했었을 네. 때 종합전형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점으로 봤었을 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봉사활동인 경우는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 시간 수는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꽃동네 봉사라든가 거주 지역의 노인 요양원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고요.
어떤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상경력과 자율활동과 독서활동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수상경력은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거나 뭐 수학 캠프에서 표창장을 받거나 이런 상이 있습니다만 교과와 관련된 수상 지적은 전반적으로 없고 학교 교육 활동은 좀 충실한 면이 있어서 조금만 보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율활동 학교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만 다만 개별화되어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이것도 2학년 때 보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독서활동에 수학과 관련된 독서 기록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독서가 수학 교사를 원한다면 좀 부족할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의 진로를 수학 교사가 아닌 다른 일반 학과로 간다면 또 그거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 활동이 개별화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진로 활동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학생입니다고 써줬는데 본인이 의지를 갖고 준비한 것이 조금 모자라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 관련된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살펴보셨는데 네. 우리 학생의 선생님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어떤 비교과를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즐기는 수학도의 학생으로서 학생들을 그 아이들을 앞으로 이제 가르쳐야 될 네. 그런 진로를 선택을 한다면 저도 이제 그 뭐 수학 동아리와 관련되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제 뭐 우리 학생의 성적이 그 수학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아리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수학적 활동, 수학 공부. 네, 우리 네. 학생 머릿속에 지금 수학 너무 가득 찰 부담을 것 드리나요?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 희망대학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이제 희망대학과 뭐 주목할 만한 대학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할 수 있는 대학은 뭐 1지망을 인하대 수학교육과를 썼고요. 예. 2지망은 충남대 수학교육과, 3지망은 공주대 수학교육과를 썼습니다만 2지망과 3지망은 충남대 수학교육과와 공주대 수학교육과는 종합전형입니다. 네. 거기다가 충남대 수학교육과 프리즘 인재 전형을 얘기했는데 한 명 선발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공주대 같은 경우는 4명밖에 선발을 안 하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도전하기가 좀 버거울 거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1지망으로 우리 학생이 지명한 인하대 수학교육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도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예, 일지망으로 희망한 대학을 지금 추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 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인하대의 이제 특징과 도전 가능성 좀 살펴주시죠. 네네. 예. 인하대 논술 전형이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논술 전형이 지금 3학년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내년에 2학년 학생, 그러니까 우리 학생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은요. 인하대 수학교육과 내년에 모집 인원 6명이고요. 2년 동안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원래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배로 올라서 올해 6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하대 수학교육과 논술 전형 방법은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30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거의 뭐 1점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의 등급만 유지한다면 논술로 승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하대 논술 전형 수학만 보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수학만 보는 대학과 수학과 과학 보는 대학이 있는데 인하대는 수리 논술만 봅니다. 4문제가 나오고요. 하나에 25점씩 12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 가형 문제에서 그 단답형 26번부터 30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26, 27, 28, 29, 30번 문제에 도전을 해서 그 문제를 4-5개를 풀 수 있을 능력이면은 수리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그 대기업의 합격 사례를 봐도 내신 성적으로만 보면은 1등급 때부터 4점대 후반까지 논술 전형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는 상태에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에 신경을 부쩍 써갖고서는 공부를 해본다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1지망이었던 인하대 수학교육과를 논술 전형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대학과 또 추천 전형 또 추천해 주실까요? 네, 예. 우리 학생에게 또 다른 추천 전형으로는 아까 적성 전형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예. 적성 전형으로 네. 수원대 수학과를 갖다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이 수원대학은 그 적성 전형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원대는 또
수학 교육과는 없지만 수학과가 있고 그 수학과가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형을 수원대 수학과를 적성 전형으로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잠깐 보면은요, 모집 인원이 내년엔 10명이고요. 올해하고 작년에 경쟁률이 10대 1을 넘지 않았습니다. 적성 전형이 원래 좀 경쟁률이 높은 편인데 수학과 경쟁률은 7대 1, 8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60과 적성 40으로 보는데 교과 성적 60 역시 적성 문제 몇 문제 더 풀면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조금 뒤진다 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문제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국어하고 수학만 봅니다. 국어 30문제, 수학 30문제, 총 60문제를 60분간 푸는데 배점이 다릅니다. 자연계인 경우에는 국어가 3점씩 그리고 수학을 4점씩 쳐가지고서는 190점 기본 점수를 주고 210점을 환산해서 4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적성시험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 이 수원대학교 수학과 일반 적성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이 수학을 조금 잘하고 내신을 조금 끌어올린다면 이 전형은 적정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글쎄요. 네. 아주 우리 나중에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 로드맵 같은 것도 이제 매일 갈 테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설명하실 시간이 있으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바로 좀 그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학생부 로드맵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우리 학생부 로드맵, 저는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우리 학생부 성적을 일정한 수준, 즉 5등급 안쪽으로만 들어오면은 논술 전형에서는 무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수학을 한 3등급대로 그리고 국어나 영어나 과학을 한 4등급에서 5등급을 유지하면서 가면은 논술 전형에서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단 인하대를 놓고 봤었을 때 6등급을 벗어나게 되면은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그 수학과인데 교직 이수할 수 있는 학교들이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교육과나 우리 학생이 원하는 수학교육과나 혹은 교직의 이수한 대학들을 놓고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네. 논술을 보는 대학 중에서 홍익대나 한양대도 있습니다만 최저학력 기준이나 수학 성적이 너무 높아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학들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인하대, 당국대, 가톨릭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이렇게 4대학을 갖다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하대와 당국대는 수학교육과가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논술을 70 또는 60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 수학 공부 잘해서 도전할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수시에 6개의 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대도 쓸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 자연과학대 안에, 자연과학부 안에 수학이 있습니다. 물론 교직 이수 가능하고요. 12명 모집을 하고 있고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개 2등급 또는 국어, 수학, 가, 탐구 하나, 탐구 2개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 합 6인데 9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우리 학생 3등급 2개가 나와서 최저를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부 안에 있는 수학과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교직 이수가 되거든요. 연세대학교 원주는 3년 동안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과는 7대1에서 9대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학생이 고민을 하고 잘 정리를 해서 도전하면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로드맵까지 살펴봤는데요. 정지현 선생님, 우리 학생 꿈이 선생님이잖아요.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조언이 조금 쓴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우리 학생이 수학 그냥 연구, 내지는 수학자 이런 정도로만 꿈을 갖는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수학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교사가 붙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학생들 상담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영어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친구한테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의 지금 영어 성적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수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어 성적도 향상해 보는 데까지 향상을 하셔서 나중에 선생님이 됐을 때 우리 학생처럼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좀 유념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좀 다방면에 관심을 네. 두면 좋겠네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네. 특히 그 수학과에서 교직 이수 가능한 대학이 어떤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오늘 주셨죠. 오늘 상담받은 내용 바탕으로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입시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받고 대학까지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드리십시오. 네. 왜냐하면 혼자 고민하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엉뚱한 입시 정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네. 나오고 계시니까 두들기십시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치우 선생님, 유성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고위학생과 충남대 자유전공학부를 희망하는 고위학생과의 진학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